자, 오늘의 건강 닥터 나와 계십니다. 김용석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가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허리 통증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네. 사실 허리가 살면서 안 아파 본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네. 한 3시간 동안 이제 서서 생방하다 보면 허리가 좀 뻐근함을 매번 느끼곤 하거든요. 네. 그래서 허리 통증의 원인 그리고 증상이 사람마다 참 다양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요통으로 고생받는 경우가 감기 다음으로 흔한 게 허리 통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희들이 대개가 그 허리 통증의 원인을 이렇게 한 대개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대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그 척추에서 기원하는 허리 통증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거 이외에도 여기 보시면은 그 어떤 정신적인 불안감이나 신경증 등에 의한 허리 통증도 시민성 허리 통증의 원인도 상당히 많이 있고 네. 저희가 놓치기 쉬운 게 그 다른 문제, 복강 내의 장기 이상이라든가 혹은 종양에 의한 내장기성 요통 또한 또 중요한 게 대동맥이라든가 다리로 내려가는 장골 동맥이 막혔거나 혹은 그쪽에서 동맥류가 생김으로 인해서 생기는 혈관성 요통도 있습니다. 또한 척수 감염이라든가 종양 등에 의한 신경성 요통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가장 흔한 경우죠. 척추성 요통. 크게는 이제 척추 뼈에서 생기는 통증과 흔히들 디스크라고 말씀하시는 추간판, 또 척추의 후관절 혹은 근육, 인대에서 발생하는 이 척추성 요통이 사실은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단순 사진상에서 저희가 보는 척추의 퇴행성, 즉 노화는 따지고 보면은 허리 통증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라는 게 현재까지 밝혀진 이유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허리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5가지로 굉장히 다양한데 네. 오늘은 이제 그중에서도 거의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척추성 허리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성 허리 통증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척추 자체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척추에서 생기는 허리 통증의 원인을 또 이렇게 좀 세분해서 나눠본다 그러면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뭐 흔히 삐었다라고 표현하는 근육통, 염좌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척추 추간판 디스크 탈출증 혹은 협착증. 그다음에 척추뼈에 그 어떤 불안정증에 의한 전방전이증이나 후방전이증에 의한 통증. 그다음에 측만증이라든가 후만 변형에 의한 통증, 또한 고령의 환자분들에서 골다공증이라든가 혹은 수상 이후에 압박골절이 발생해서 생기는 통증까지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척추성 원인 중에서도 디스크 그리고 이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협착증이 가장 또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디스크 탈출증부터 왜 이렇게 생기는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네,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추간판 디스크 탈출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1번은 이 추간판 자체에 어떤 퇴행성의 변화가 있다가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혹은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직접적인 외상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저희가 허리를 약간 돌리면서 이제 앞으로 굽히는 자세를 오래 유지하다가 발생하는 경우 가장 위험한 자세라고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네. 확실하게 뚜렷한 어떤 외상적인 소견은 전체 환자의 한 30% 미만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사소한 어떤 뭐 별거 아닌 동작이나 혹은 특별한 충격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디스크 손상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 손상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고 이와는 달리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는 걸 보니 네네네네. 노화가 주된 원인이 아닐까 싶거든요. 당연합니다. 네, 그 척추관 협착증은
젊은 환자분들은 없습니다. 병 자체가. 네. 대개가 중년 이상 연세가 드실수록 발병 빈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대개 저희가 이제 그 원인을 대략적으로 나눠 본다면 선천적으로 이 척추관 자체가 약간 좁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세월이 지나고 이제 노화가 발생하면 두 번째 척추의 퇴행성 골관절염이 덧붙여지면서 가장 많은 원인이 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런 선천적으로 좁기도 한데다가 골관절염이 생기면서 혼합형.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척추뼈가 흔들리는 전방전이증이나 분리증에 의한 2차적인 협착증까지 원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원인이 되는 이제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되는 두 가지 질환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추간판 탈출증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분명히 이제 원인이 좀 다르기 때문에 증상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서 이 두 질환을 조금 이제 비교해서 증상을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보통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거든요. 네. 자, 두 증상. 네네네. 예. 이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의 어떤 증상 차이를 칼로 자르듯이 딱 이렇게 구분하기는 사실은 어렵지만 네. 대부분이 협착증 환자분들이 어떤 뭐 좀 탄탄한 매트에서 침대에서 더 불편하시는 경향이 많고 네. 디스크 환자분들이 이제 허리를 앞으로 숙이기가 참 힘들어 하시지만 오히려 협착증 환자분들은 허리를 좀 약간 앞으로 굽히고 엉거주춤해지면 좀 편해지고 네. 허리를 뒤로 젖히면 더 통증이 심해지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대부분 협착증 환자분들은 실제적으로 허리 통증 자체가 그렇게 심하다기보다는 네. 이 걸을 때 보행 시에 엉치, 둔부하고 다리 쪽의 통증과 저림이 심해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허리보다 오히려 다리 쪽이나 엉치 쪽이 더 불편하다 네네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이게 추간판 탈출증인지 척추관 협착증인지 좀 간단하게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의 허리 통증의 원인이 조금 이제 애매하다 싶으시면 이렇게 한번 증상으로 한번 구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용석 원장과 함께 허리 통증과 헤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시거나 병원에 가시기 전에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상담 내용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접수 상황 잠시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79세 여성분께서 이런 상담 내용을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협착증과 디스크로 안 해본 시술이 없는데 이게 더 이상 효과가 없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자,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고 사실 이런 분들이 또 많으시죠. 많이 계십니다. 예.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특히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 가운데 협착증과 디스크 질환이 같이 병합이 돼가지고 보존적인 치료로서 여러 가지 이제 병원에서 뭐 시술, 통증 주사 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효과가 없다. 물론 제가 이 환자분의 어떤 직접적인 진찰이라든가 MRI 소견을 본 거는 아니지만 네. 이렇게 어느 정도의 보존적인 치료 기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다면 대개는 어떤 수술적인 감압술이나 이런 거를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처 어디든 간에 경험 많은 의사와 상의를 해서 정확히 수술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병인지는 한번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다.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 다음 단계에 뭔가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지금 상담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치료 받으시는데 꼭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사연 보여주세요. 70대 여성분께서도 이런 사연을 접수해 주셨습니다. 허리 통증은 없는데 오른쪽 무릎에서 발목까지 시리고 아픕니다라고 하셨어요. 허리보다는 오히려 무릎, 발목 쪽이 많이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허리 쪽의 문제인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네네. 간혹 이제 이런 증상들
실제적인 허리 통증은 별로 없는데 네. 다리 지금 환자분 경우에는 무릎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까지 발목까지 시리고 아프다. 이런 분들 외래 흔히 오십니다. 당장은 이게 척추성 질환이라기보다는 네. 오히려 이렇다면 이런 경우라면은 어떤 하지 혈관의 어떤 협착이나 이런 문제가 아닐까, 혹은 말초성 신경염의 증상은 아닐까, 저희가 먼저 의심을 하고, 물론 정확히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이제 검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죠. 내원하셔가지고 정확한 진찰과 검사가 필요하신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분도 역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일단 파악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문 병원에서 한번 전문적인 검사를 꼭 좀 받아보실 것을 권유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50대 남성분께서 또 이런 사연을 접수해 주셨어요. 내시경도 양방향과 단일공이 있다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굉장히 좀 전문적으로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네. 예. 아마 이 환자분도 여러 병원을 다니시면서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어떤 수술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본인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네. 한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지금 최근에 이제 내시경 수술이라는 것이 제가 주로 하고 있는 단일공 방법이 있고, 네. 또한 요새 더 많이 이제 그 매스컴에서든 나오는 양방향 감압술도 있습니다. 큰 차이라고 한다면은 단일공은 뭐 말 그대로 작은, 대개 한 8mm 정도의 절개 하나를 통해서 저희가 내시경과 그 안으로 모든 기구들이 들어가서 수술을 진행하고 한다는 거. 그다음에 양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작은 절개 두 개가 들어가면서 하나는 내시경이 들어가고 나머지 다른 하나 절개를 통해서는 수술기구가 들어가는 그런 차이. 뭐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 환자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네. 뭐 다 똑같은 결과를 도출해내고자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양방향 단일공 내시경의 차이점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것도 역시 본인이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지만 전문가와 잘 상의하셔서 나에게 적합한 내시경 수술 방법이 어떤 것인지 한번 신중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계속해서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02-6677-0012번 건강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니까요. 여러분의 허리 통증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전화 주셔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은 한경을 검색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가 주로 이제 많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주된 원인 중에 이제 두 가지,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뭐 아무래도 원인이 다르다 보니까 협착증이냐 디스크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착증과 그 디스크 탈출증은 치료 방법이 조금은 다를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환자분한테 치료를 권고 드릴 때도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개가 뭐 이 지금 나눈 것이 꼭 그 디스크 그다음에 협착증 딱 잘라서 이렇게 구분해서 치료를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대개가 저희가 이제 디스크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저희들이
대개는 어쨌든 간에 이 보존적인 치료를 대개가 시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보존적인 치료는 뭐 다들 알고 계시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어떤 진통 소염제라든가 안정가료하고 물리치료 같은 것들을 시행받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만 가지고 이제 통증의 완화가 미흡할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어떤 신경 차단술이라고 흔히 표현하는 주사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그 환자분들 수술실로 모시고 가서 시행할 수 있는 유착 박리술이라고 그러죠. 신경 성형술도 시행을 해볼 수 있고, 이런 것 가지고 환자분들의 증상 완화가 안 될 경우에 기존에 이제 현재까지 많이 시행하고 있는, 지금도 많이 시행하고 있지만 현미경을 이용한 추간판 제거술이 있고, 제가 주로 오늘 말씀드리는 내시경적 수액 제거술까지 치료 방법은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디스크가 이제 탈출했을 경우 추간판 탈출증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설명해 주셨고, 또 연세 드신 분들 사이에서 이제 주로 발생하는 척추관 협착증은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죠? 대부분이 이제 그 상대적으로 척추관 협착증의 환자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고령 환자분들 적어도 네. 많으시고요. 사실은 저희가 그래서 대개가 먼저 보존적인 치료를 대부분 먼저 권고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뭐 디스크 환자분들이나 비슷하지만 안정을 취하고, 그다음에 어떤 과한 운동은 제한을 시키고, 진통 소염제라든가 약물 치료를 시행을 합니다. 또한 외래에서 경막하 스테로이드 주사도 시행을 하고, 또 병원 따라서 물리치료라든가 교정치료 등도 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도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협착증에 대해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를 약 4년 정도를 쭉 관찰을 했더니 그 환자분들의 약 70% 정도는 크게 증상 변화가 없고, 단지 한 15%의 환자분들이 증상이 악화가 되더라. 네. 따라서 실제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보존적인 치료를 해도 악화되는 환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도 대개는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권고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뭐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술이 모든 분들에게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또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은 그 수술적인 치료를 또 이제 그 망설이다 보면 영구적인 신경의 손상을 초래해서 그 정말 그 후유증이 심하게 남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자, 우선 제일 흔한 거는 여러 가지 보존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어서 어떤 환자분 삶의 질에 상당히 장애가 될 때 저희들 대개 얘기하는 대개 8주, 12주, 한 2, 3개월간의 보존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 호전이 없다. 어떤 수술적인 치료를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문제는 이제 급격한 증상 악화 소견이죠. 그러면서 환자분들이 대소변을 보는데 어떤 기능도 떨어지고 했을 때는 저도 간혹 가다가 이제 1년에 한두 차례 이런 환자분들을 뵙지만 네. 정말 이런 분들 오시면 당일날 수술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후유증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방법은, 수술 방법은 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신경에 대한 감압술만 기존대로 관열적으로 수술할 것이냐 혹은 내시경적 수술할 것이냐는 것은 이제 뭐 의사 개인의 판단일 것이고, 네. 그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이제 관절 유압술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허리 수술이 또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고, 이런 경우에는 또 수술 시기가 늦춰지면 또 후유증도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좀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석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좀 이런 방법으로
치료하고 있는데 너무 낫질 않아서 고민이 된다. 아니면 아직 병원에 가진 않았지만 이런 통증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증이나 여러분의 사연만 접수를 해주셔도 되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단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예전에는 수술하면 굉장히 좀 이제 큰 수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많은 분들이 허리 수술만큼은 무조건 좀 피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최근에 이런 수술적인 방법들도 굉장히 좀 기술이 발달해서 네. 많이 달라졌죠? 네네. 예. 저도 지금 주로 제가 이제 그 수술을 시행하고 있는 게 이제 단일공 신경 확장술만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주로 수술합니다. 과거에 그 대부분의 척추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커다란 절개하고 그 다음에 다량의 근육 손상 이런 것들 전신 마취 뭐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수술을 하고 나서도 그 이후에 지속되는 요통이나 이런 걸로 뭐 고생을 하시고 주변에 그래서 척추 수술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지금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저도 환자분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는 최소 침습 수술이든 과거에 하던 큰 절개를 통한 수술이든 간에 어떤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은 남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수술을 신중하게 결정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맞습니다. 그러나 네. 어쨌든 간에 수술을 시행해야 된다면 가능한 한 환자 몸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환자의 수술 예후에도 크게 관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로 수술하는 것들이 이런 그 작은 초소형 내시경을 이용해서 약 한 지름이 한 8mm, 8.5mm 정도 되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최소한의 절개와 환자 근육 손상을 최소화시킬 최소 침습 수술이 진행이 되고 네. 또한 이 내시경과 이 고화질 카메라를 연동을 해서 수술 부위를 적지만 확대해서 더 세밀하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디스크 질환이라든가 협착증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대개는 지금 요새 이렇게 최소 침습 수술이 대부분의 어떤 그 지금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최소 침습, 단일공, 신경 확장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굉장히 다양한 척추 질환의 치료법 중에 하나로 이제 오늘 소개를 해주고 계신데요. 수술의 정확성은 살리면서 또 수술에 대한 부담감은 낮춘 게 뭔가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외에도 단일공, 신경 확장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이게 만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네. 사실은. 그러나 적절한 적응을 통해서 환자분들의 시행을 한다면 우선은 이 장점이자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분의 어떤 근육, 그다음에 척추의 인대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소 침습 수술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거의 전신 마취가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개 척추 마취로 충분히 수술이 가능하고 네. 당연히 절개가 적으니까 뭐 수술하면서 수혈이나 이런 게 필요 없죠. 그리고 비교적 짧은 수술 시간 내에 수술 진행이 가능하면서 네. 절개가 적고 수술 신부가 공개하고 직접 맞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염이라든가 이런 그 위험성에서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척추 질환을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최소 침습 단일공 신경 확장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부담감을 낮출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김용성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과 이별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알아보고 있고요.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시거나 병원에 가시기 전에 혹시라도 좀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발작 열려 있고요. 오늘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전화 주신 분 연세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예,
저기 연세 70이에요. 70 하나. 네, 예. 70대시고요. 지금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시고 또 어떤 증상들이 있으신지 저희 김효성 원장님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작년에 허리를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세면 있잖아요. 세면을 떼었어요. 떼었는데 떼우고 넓적다리가 그전에는 협착증이라 그래가지고 이 다리로 되게 흘러내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작년에 시술을 받았는데도 지금도 허리가 좀 아프고요. 네. 예, 넓적다리도 지금 아직도 통증이 오네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민이 많아가지고 예, 박사님한테 여쭤보고 싶네요. 네네. 그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예. 그 작년에 척추뼈에 어떤 손상을 입어서 그 골 시멘트를 주입을 하는 시술을 받으신 것 같고요. 그 네. 환자분이 지금 그 넓적다리 쪽으로 자꾸 통증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시술 전에는 없으셨나요? 아니 그전에 흘러내렸었어요. 넓적다리로다가 아, 그 조금씩요. 전에? 예, 그래가지고 네. 이거 다리도 시술 받았거든요. 여기도. 예. 제가 볼 때 그러면은 이제 척추뼈의 손상에 의한 골시멘트 주입술은 주입술이고 아마 환자분 연세나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분명히 협착증이나 어떤 다른 질환이 지금 같이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시술까지 받았는데도 이 허리 통증도 잔존하고 있고 이 허벅지 쪽으로 넓적다리 쪽으로 통증도 계속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만약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치료를 계속 받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 있다면 다시 한번 뭐 MRI를 새로 찍든지 검사를 새로 하시든지 혹은 기존에 검사하신 게 오래되지 않았다면 전문의를 찾아서 다시 한번 어떤 수술적인 방법이나 다른 치료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이게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지 원인을 찾는 검사나 이런 진단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요 다음 단계 수술적인 치료 같은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요 상담해 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네, 65세입니다. 65세시고요. 지금 어떤 증상들 때문에 허리가 좀 불편하신지 김은성 원장님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0년 전부터 허리 협착증으로 좀 1년에 한 3개월 정도 치료를 받고 그러니까 약 주사 물리치료로 지금 계속 지탱해 왔거든요. 네네네. 근데 요즘 한 10일 전부터 갑자기 엉치뼈가 조금 많이 아파서 앉아있기가 좀 힘들어요. 네. 그래서 고관절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지금 환자분 말씀 들어보면 허리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한 10년 가까이 오래되셨고 그다음에 협착증은 알고는 계시는데 최근 들어서 엉치가 많이 아프다. 고관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대부분의 환자분들 이야기하시는 엉덩이가 아프다, 엉치 통증은 흔히 얘기하는 좌골신경통, 척추의 문제에 기원한 통증인 경우가 제일 많고 따라서 제가 환자분의 어떤 검사하신 내용을 다 눈으로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딱 집어서 이렇게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정확한 정밀 검사 사진을 가지고 다른 치료, 최근에 심해지신 거는 뭔가 더 나빠지셨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새로 어떤 검사를 해봐서 절대로 그냥 말씀만 들어보면 고관절 문제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사통증으로 보이고 추가적인 검사, 그다음에 진찰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게 전화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권유해주신 내용 참고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신 후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허리 통증에 어떤 치료가 적합할지 자주 묻는 질문 Q&A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보여주시죠. 자, 건강 닥터에게 물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술을 여러 번 받아도 효과가 없는데 그렇다면 수술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 하실 것 같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예. 네, 맞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통증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은 여러 병원들을 다니시게 되고 사실은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보존적인 치료를 많이 받고 그중에서 지금 이야기한 시술이라는 것이 과연 이제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 호전이 없다. 뭐 물론 무조건 수술이라고 답이 그러면 수술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는 없는데 적어도 어떤 보존적인 치료를 꾸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다면 분명히 그 환자분은 수술적인 병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고 네. 따라서 정확한 한번 진단을 받으시고 계속적으로 도움도 되지 않는 치료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추가적인 검사라든가 진단을 한번 더 정확하게 받는 거를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수술이 꼭 피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술적인 치료가 꼭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와 네, 비슷한 네. 사례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59세 남자 환자분이고 네. 협착증을 가지고 오신 분인데 네. 환자분이 6개월 이상 우측 엉치부터 시작해서 이 하지 쪽으로 방사통이 심해서 타 병원에서 여러 차례 신경 차단술 또 그 다음에는 신경 성형술까지도 시행을 받았는데도 네. 거의 증상 호전이 없는 상태에서 오셨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네네네. 요 지금 MRI 상에서 이렇게 네. 빨갛게 표시가 돼 있지만 4번과 5번 사이에 디스크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제 물론 변성은 돼 있고 신경이 지나가는 길 쪽이 제일 많이 좁아져 있는 협착증 증상이 우측으로 심한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단일공 신경 확장술을 권고를 드렸고 그래서 치료 전에 아까 보였던 4번, 5번 사이에 신경이 눌리는 이 협착증이 네. 단일공 확장술을 뒤에서 확장해 놓고 신경 지나가는 길이 넓어져서 환자분 증상이 뭐 다 좋아지시는 이런 사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59세 남성분의 사례였고요. 여러 차례 다른 시술을 했을 때도 호전이 없었고 그래서 단일공 신경확장술을 시행했고 또 아주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단일공 신경확장술 뭐 이제 말하자면 수술에 속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환자분들에게 크게 부담이 되는 그런 수술은 아니다라고 저희가 이제 앞서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여러 가지 시술을 했을 때 효과가 없었을 경우에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수술인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다른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이 수술이 가능한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뭐 당연히 가능하고요. 네. 이 환자분 같은 사례는 57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역시 과거에 6년 전에 타 병원에서 이제 4번과 5번 사이에 이미 척추 고정 수술, 그러니까 나사목 고정 수술을 받아서 검사하신 MRI에서도 이제 4번과 5번 사이에 이미 나사목 고정 수술은 돼 있는데 네. 바로 그 위에
3, 4번의 협착증이 이제 이어서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이제 1년 전부터 내원 1년 전부터 양측이 다 아픈데 특히 우측이 더 심한 엉치 네. 통증. 그다음에 다리 방사통 때문에 잘 걷기가 힘들고 역시 타 병원 여러 곳에서 뭐 약도 계속 드시고 신경 차단술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역시 이 환자분도 전혀 증상 호전이 되지 않아서 내원하신 경우고요. 그래서 바로 그 좁아져 있는 3, 4번 바로 위쪽 받은 바로 위쪽에 이렇게 단일공 확장술을 통해서 뒤쪽에 신경을 감압을 시켜줘서 환자분 증상을 호전시킨 경우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수술을 받았던 경우에도 이후에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수술이다라는 걸 저희가 57세 남성분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주 예후가 좋았던 사례였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여주세요. 자, 디스크와 협착증이 동시에 왔는데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제 디스크와 협착증이 좀 다른 질환이긴 한데 이게 이제 미묘하게 또 같이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면서요,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예. 대개가 이렇게 이제 그 디스크하고 협착증이 같이 오시는 분은 당연히 중년 이상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 흔하고 네. 그래서 어느 병이 하나가 기존에 있다가 거기에 덧붙여서 협착증이 됐던 디스크 병이 됐던 추가로 되면서 증상이 갑자기 이제 심해지셔서 내원하시는 경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요 환자분 같은 경우도 64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내원 수년 전부터 허리 통증, 그다음에 우측 엉치 통증, 역시 다리 방사 통증에서 환자분들 뭐 수술 받고 싶지는 않으시니까 사실은 그쵸. 타 병원에서 비용을 지불을 하고 2번이나 신경 성형술을 시행을 받으셨습니다. 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약도 드시고 물리치료도 계속 받고 다니면서 주사치료도 계속 받으셨지만 차도가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내원하셨습니다. MRI에서 시행한 거 보니까 네. 이 4번, 5번 사이에 기존에 협착증이 심해서 신경이 많이 눌리고 거기에다가 추가가 돼서 디스크 탈출증까지 뒤로 돌출이 심하게 되니까 네. 신경이 많이 눌려서 이 환자분도 단일공 확장술만을 제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사진 이 신경이 막히면서 이 안에도 까맣게 지금 네네. 변성이 돼서 보이는 게 뒤쪽에서 적당히 풀어만 줘도 신경이 지나가는 길은 확보가 되더라. 디스크 자체는 들어가서 봤을 때 그렇게 신경을 심하게 누르는 것도 아니고 퇴행성이 워낙 심해서 디스크 자체는 그렇게 제거하지 않아도 이 환자분들은 금방 증상이 좋아지시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단일경 신경확장술의 치료 사례를 저희가 좀 짚어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나와 비슷한 사례가 아닌지 한번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협착증 디스크 말고도 이제 두 가지 척추 질환이 함께 찾아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른 질환. 네네. 네, 그런 경우의 사례가 있다면 한번 또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개가 이 다음 경우가 이제 그런 분인데요. 그 아까 그 허리 통증의 원인 중에 그 척추 전방전이증, 척추뼈에 불안정이 있게 되고 세월이 흐르면 2차적으로 협착증이 발생을 하면서 환자분의 증상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이 환자분은 이제 66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양측 다리 저림 증상, 보행하면 더 심해지고 보행 자체가 점점 거리가 짧아지고 이게 수년 이상 지속이 됐고 네. 역시 여러 이제 통증의학과나 타 병원에서 신경 차단술 계속 협착증 진단하에 약물도 계속 드셨고요. 이제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신경 주사나 이런 거를 맞아도 효과가 전혀 없고 걸으면 점점 증상이 심해져서 이제 걷지를 못하는 거죠. 제대로. 네. 5분 10분만 걸어도 쉬어야 되고 MRI에서 그 환자분 4번, 5번 요 추간에 4, 5번에 척추 전방전이증과 협착증이 심한 상태.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이 4, 5번에 신경이 지나가야 될 길이 거의 다 막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까맣게 막혀 있고. 사실 하얗게 좀 크게 보여야 되는 거죠? 크게 보여야 되는데 네. 거의 다 막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수술 역시 이 환자분도 그냥
그 단일공 신경 확장술만 시행을 했고 보시면은 수술 전에 신경관이 완전히 막혀 있다가 네. 그게 이렇게 뚫어줌으로 해서 원래 그 신경끼리 다 확보를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이 환자분도 전방전이증이 있으면 과거에는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고정 수술 네. 절개를 하고 나사못을 삽입하는 고정 수술을 시행을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도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모든 증상을 좋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 디스크가 같이 있는 경우에도 단일공 신경 확장술을 시행했던 사례도 보여주셨고 이 외에도 전방전이증 그리고 협착증이 같이 있는 경우에도 이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예후가 좋아진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김용석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허리 통증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예,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지금 만일은 68세인데요. 네, 굉장히 젊으신데요.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께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예. 여기 저 꼬리뼈 우에요. 한 10cm 우에 가지고 좀 아파서 그러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저 무거운 걸 들다가 꼬리뼈 한 10cm 위에 허리가 굉장히 아파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방송에 들어보니까 디스크인가 뭔가 해서 제가 병원에 갔더니 MRI를 찍어봤거든요. 네. 근데 꼬리뼈 3마디 위에가 저기가 터졌다고 그래요. 디스크가요? 네, 터져서 예. 그러니까 터져서 이게 통증이 오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제가 어떤 협착증인가 무슨 디스크인가 뭔가 그거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환자분이 그러면은 지금 그 꼬리뼈 위쪽으로만 통증이 있고 네네. 다리 쪽으로 이 통증이 쭉 내려가거나 뭐 이런 거는 아직 없으세요? 네네. 그런 건 아직 없는데 허리가 이렇게 그냥 좀 몹시 아파가지고요. 네. 자, 환자분 말씀만 들어보면 네. 저희들 흔히 얘기하는 이제 엉치 통증인데 네네. 다리로 방사되는 통증이 아직 생긴 건 아니고 네네.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만 들어봤을 때는 디스크에 대한 어떤 수술적인 병변은 아니라고 우선 보입니다. 아, 예. 이게 제가 적절하게 어떤 사진을 제가 보질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딱 얘기 드리기는 어려운데 증상 자체는 어떤 아직은 수술적인 거를 고민하거나 그럴 단계는 전혀 아니신 것 같고 적절한 보존적인 치료, 통증 주사 치료가 됐든 여러 가지 신경 차단술 하기만 해도 충분히 증상은 좋아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더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지 못하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수술보다는 그 전 단계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은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건강 닥터에게 물어보세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허리 통증에는 어떤 치료가 적절할지 Q&A를 통해서 알아보죠. 세 번째 질문 보여주시죠. 걸으면 엉치가 아픈데 이게 허리병인가요? 다리병인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글쎄요, 엉치가 아프다는 약간은 척추관 협착증 쪽인 것 같은데요. 네. 대부분 네. 엉치가 아프다고 표현하시는 통증은 사실은 허리 통증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네. 척추 질환에 의한 통증인 경우가 거의 사실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엉치가 아프다. 예. 다리까지 아직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오른쪽이 됐든 왼쪽이 됐든 네. 엉치 통증이 심하다. 걸으면 특히 더 심하다. 가만히 있으면 덜하다. 100% 허리에서 문제가 되는 좌골신경통으로 생각이 들고 네. 되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다리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고관절 걱정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사실 고관절에 이제 문제가 돼서 통증이 온다면
엉치 통증 앞 뒤쪽보다는 오히려 사타구니 쪽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 당연히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갈 때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네. 뭐 양반다리가 안 된다든가 하는 거로 감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엉치 통증만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걸었을 때 더 심해진다. 허리 문제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이와 비슷한 사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75세 여성분의 사례 좀 소개해 주시죠. 네네. 예. 이 환자분 75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수년 이상 지속된 엉치가 아픈 거죠, 이 환자분도. 엉치가 아프다가 점점 발바닥까지 저림 증상이 내려오고 역시 이 환자분 연세가 있으시니까 본인도 이제 어떤 뭐 수술적인 거나 이런 건 부담스러우니까 네. 여러 병원 다니시면서 신경 차단술을 거의 한 10번 이상 맞았습니다. 너무 많이 예, 너무 많이 맞으셨고 예. 그 효과가 하루 이틀도 안 가는 아주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고 이제는 점점 심해지면서 걷기가 힘들고 엉치가 환자분들 표현 따라서 빠질 것처럼 아프다라고 네.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환자분 MRI 소견에서 보면 여기 지금 3번과 4번 사이에 아까 환자분하고 비슷하지만 신경관이 거의 막혀 있고 많이 디스크도 눌렸네요. 살짝 튀어나와 있고 네. 이런 경우 사실 과거에 75세 정도 환자분들이면은 이 환자분 지금 이제 3, 4요추간 전방전이증하고 협착증 진단하에 제가 단일공 확장술을 시행을 했고요. 네. 크게 수술하지 않고 작게만 단일공 확장술만 해도 환자분 신경 지나가는 거를 감압을 해서 신경만 잘 뚫리게 해준다면 이 환자분 엉치 통증이라든가 이 다리 저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100%는 아니지만 네. 많이 좋아져서 환자분은 증상 좋아진 채로 지낼만 하시다. 네. 좋습니다. 전방전이증과 협착증이 동시에 있었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이와 비슷한 사례 하나 더 있으시다고요. 68세 여성분의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이 환자분도 68세 여자 환자분 역시 네. 전방전이증 4, 5번간의 전방전이증과 협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환자분 역시 한 수년 이상, 7년 이상 지속된 허리 통증, 그 다음에 왼쪽이 더 심한 하지의 방사 통증으로 역시 이분도 제가 뵙기 전에 다른 병원들에서 신경 차단술 한 9회 정도 이상을 시행받았고 그 다음에 검사한 후에 협착증 진단을 받고 수년간 약을 드셨습니다. 이제는 효과도 없고 네. 더 심해져서 걷기가 힘들다. 보행 제한으로 오셨고요. 네. MRI 검사상에서 역시 환자분 전방전이증은 그렇게 심하진 않았고 역시 엉치 하지 통증이 주된 거였고 이 뒤쪽에 보시면 인대가 비유가 되면서 신경이 상당히 눌리고 디스크 자체는 심하지 않고 네. 그래서 자, 시술한 뒤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앞쪽이죠? 네네. 그래서 역시 전방전이증, 협착증. 과거 같으면은 이런 환자분들 전부 다가 이제 척추 고정술이나 이런 걸 시행을 했지만 역시 단일고 확장술을 통해서 두꺼워져 있는 인대만 제거하고 신경만 잘 지나가게 만들어 준다면 네. 이런 환자분들도 증상은 거의 대부분 많이 좋아지신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단일공 신경확장술 치료 사례 하나 더 살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까요. 이제 벌써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이런 허리 통증과 관련해서 치료를 앞두고 있거나 이런 시술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끝으로 좀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네. 환자분들은 사실은 이제 본인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내원을 하시고 또 의사들의 어떤 치료 방향에 대한 권고나 이런 거를 받기 마련입니다. 모든 치료법은 사실은 다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뭐 단일공 확장술이 무조건 뭐 통증이나 이런 거에 대한 만능도 아닌 것이고 또 환자분들에 따라서 그런 치료까지 필요 없고도 얼마든지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의사분들과 상의하셔가지고 네.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 의사의 말에 따라서
잘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 네.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허리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들 살펴봤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용석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고요.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건강엔 한경원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